로 이제 배워야 돼요. 중학교 때처럼 그냥 뭐 일일이 뭐 해석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내신 유형과 이제 수능 유형은 당연히 문제수가 요렇게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요렇게 나눠집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5등급제고 여러분들 어제 서울대, 뭐 경희대, 뭐 성대, 고대 이런 데 다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학번 때, 여러분들 지금 윗학번 때부터 적용되는데, 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정시에도 내신 퍼센테이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알고는 있죠? 그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내신을 잘 못 봤어. 그럼 내신 버려야지. 나는 수능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나는 정시에 올인하겠다. 내신 다 말아먹어도 나는 단 한 번의 기회.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갈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고2까지만. 알겠죠? 지금 현재 고2까지만. 내신 빵점 맞아도 수능 잘 보면 갈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고2까지만. 현재 고1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은 내신 퍼센테이지가 40% 이상 들어가. 꼬리표처럼 붙어 댕겨. 알겠지? 내신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내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야. 뭐죠? 그렇지. 보통 뭐 질문 할 수 있는 거. 그치? 다음 중 응답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요런 유형. 네. 됐죠? 그 다음에 자, 추론이죠. 다음을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다음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디스커션이 올바른지. 그치? 즉 질문, 추론, 주장. 보통 내신 문제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수능은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같은 거는 뭐 많이 봤기 때문에 수능 크게 뭐 들어가? 그렇지. 주제 들어가죠. 주제, 제목, 요지, 분위기, 심경 다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빈칸 들어가죠. 그치? 그 다음에 순서와 삽입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능은 도표, 그 다음에 뒤쪽에 장문 이런 건 어차피 킬러 라인이 아니야. 그런 걸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등급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따가도 할 거지만 사실 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작가의 의도 파악인데, 의도라는 건 결국 어떤 글이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 내가 첫 문장을 해석했는데 내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최소한 첫 문장 정도는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투자하셔라도. 알겠지? 왜? 내신 문제건 수능 문제건 중간에 스킵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 충분히 아낄 수 있어. 내 말 이해되죠? 그치? 네. 충분히 아낄 수 있어. 생각을 해봐. 자, 아까는 내가 뭐 보여줬다? 자료 보여줬지? 수업 자료. 이번엔 실제 시험지 보여줄게요. 자, 내신 시험지 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시험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지문이 엄청 길죠. 그치? 네, 한 지문 한 문제도 엄청 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당하는 예시가 아닌 것은 네, 선지도 너무 길죠? 그치? 네. 그 다음 뭐 이건 문법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문이 엄청 전부 다 길어요. 그럼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집중. 잘 들어. 우리 이거 배우려고 오는 거야. 눈으로 읽는 속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얘는 쌤 학생인데 숙명여고인데 이거 다 맞았어. 1등급이야. 그렇다고 해서 걔가 막 자,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지난 몇십 년 동안 그치? 네, 선진국에서 소비자가 윤리적인 소비를 하기로 관습화졌다. 네, 요 정도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치? 요 정도 속도로 맞지? 또는 단어를 조금 잘 모르는 학생은 요거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이걸 다 맞은 친구라고 해서
무슨 막 눈으로 읽는 속도가 막 스캔하듯이 레이저 스캔하듯이 쫙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절대.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 줄 해석하는데 3초 걸린다고 치자. 그치? 3초 걸린다고 치자. 총 몇 줄이야? 28줄 정도 돼. 한 지문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 38에 24, 3이 6. 그럼 몇 줄이야? 84지. 그치? 그럼 나는 한 지문 푸는데 84초가 들어야 돼. 그럼 한 지문 푸는데 84초가 들어야 돼. 그러면 84초면 몇 분이야? 1분하고 24초, 한 1분 30초 정도 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초 만에 해석하지도 못할 거 아니야. 중간에 또 막 더벅거릴 수도 있고 단어 모르니까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면 1초 정도는 지나겠지. 그러면 이렇게 산수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2분이라고 칠게. 몇 문제야? 34문제.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해되십니까? 서술형 빼고 서술형 포함하면 38문제, 39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한 지문당 2분 걸린다고 쳐. 그러면 벌써 몇 분이야? 2, 4, 8, 2, 3은 6, 68분. 마킹 시간 필요하잖아. 마킹 시간 5분 치면 나에게는 몇 분이? 72분이어야 그나마 이걸 한 줄에 3초로 해석해도 이 시간 안에 도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왜? 시험 시간은 50분입니다. 마킹 시간 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이야. 그럼 어느 정도 갭 차이나? 30분 갭 차이 나지. 이 30분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 거야? 이게 관건이라고. 즉, 한 줄 한 줄 한 줄 다 읽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 배우려고 여러분들 학원 오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어. 뭐가 중요하고 뭐는 조금 라이트하게 읽어야 되고 뭐는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지 요런 걸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연습을 해야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그치? 자, 볼게 그러면. 첫날이니까 천천히 할게. 자,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your company, 당신의 회사가 공채를 합니다. 직원을 뽑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격이 된 후보자들이. 지금 쌤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단어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qualify는 자격이 되다라는 뜻이고 얘는 identify는 우리가 무슨 뜻 확인한다라는 뜻이죠. 됐지? 그러면 자, 직독직해 갑니다. 공채를 위한 조사가 당신의 회사가 시작됐다. 지원자들이 시작한다. 구른다. 자격이 되는 후보자들이 확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직독직해는 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치? 당신의 회사가 공채를 합니다 라는 건 지원자들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러면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신입사원을 뽑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공채래. 요 정도는 이제 알아듣잖아. 그치?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person A가 있어. 아이비리그 나왔고 학점 4.0이고 레주메 무슨 레주메? 이력서인데 아주 완벽해. 퍼펙트죠? 아주 완벽한 이력서야. 아이비리그는 뭐 하버드 이런 데겠죠? 됐지? 네. 자, otherwise tough 중요한 단어입니다. 흠잡을 곳이 없다. 자, person B 갑니다. 자, B는 전문대 나왔고요. job hopping 중요한 단어예요. 무슨 뜻이죠? change 어떻게 better 자주 바꾼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주 바꾼다. 자, B는 직업을 자주 바꿔. 그래서 어떤 직업이냐면 캐셔, 웨이트리스 이런 걸로 바꾼대. but 그러나 기억하세요. 둘 다 자격은 됩니다만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자, 첫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뽑을 거야? 하버드 나왔어. 완벽해. 학점 4.0이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볼게. 서울대 나온 애 뽑을 거야? 지잡대 나온 애 뽑을 거야? 여러분들이 회사 임원이라면 그렇겠지. A를 뽑을 거야. 그걸 뭐라 그래? 독해에서 common thinking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작가는 A를 뽑을까? 일반적인 생각과 작가는 무조건 반대 개념이에요. 알겠니? 그 어떤 지문이나 전부 다 통용됩니다. 단 한 지문도 벗어나지 않아요. 알겠어요? 됐어? 그럼 작가는 일반적으로는 누가 더 나을 것 같아? A가 나을 것 같지? 작가는 B야. 알겠지? B야. B 뽑으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B를 뽑으란 얘기구나 라고 안고 가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를 뽑으라는 얘기구나. 됐니? 자, 나는 후보자들의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봤어요. 차이점이죠. 자, A는 silver spoon, 금수저. B는 scraper, scraper란 단어 몰라도 돼. 어차피 얘와 얘는 무슨 구조? 대립구조. 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 B에게 집중. B 얘기에만 집중하면 돼. 됐지? A는 안 뽑을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동일한 시점에서 아주 뭐를 했다? tremendous as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실버 스푼을 뽑을 건지 스크래퍼를 뽑을 건지 언급을 할 때 자, 정확하게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지 또는 약간 편견이 있는지를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인사팀장으로서 뭐 하기 전에 fire 해고되기 전에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해고되는 한이 있어도 요건 내가 얘기해 주고 싶어. 누구 얘기하는 거야? B. 알겠지? 주제문만 갖고 가도 웬만한 건 맞춥니다. 누구 집중? B 집중. 그치? 잘릴 때 잘리더라도 내가 이 얘기는 하겠대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B. 그러면 왜 내가 자꾸 B 편을 드냐면 자, 이력서는 스토리를 말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경험이 결국 뭐와 같다? 그 사람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레주메를 보기 전에 컴마 나왔다. 별표 스킵. 됐지? 컴마 나왔다. 스킵. 영어에서 제1 스킵어구 뭐다? 컴마 옆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컴마를 쓴다라는 건 재진술이야. 즉, 첫 번째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할 말 다 한 거야. 집중해. 차은우는 잘생기고 멋있고 매너 좋고 키 크고 몸 좋고 뭐만 알아도 돼. 차은우는 잘생겼다만 알아도 차은우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잖아. 우리가 그치? 매력적이란 걸 알아야 되잖아. 지금 이해되세요? 네, 컴마 부분 다 스킵어구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시그널 어떤 신호를 줄 거냐면 장애물, 어떤 방해물, 장애물과 계속해서 싸웠을 거야. 누가? B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최소한 인터뷰할 자격은 된다니까.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나는 실버 스푼을 뭐 하는 건 아니다. 블레임, 비난하는 건
아니다지만 별표 하이라이트 옆으로 딱 실제 내신 문제 연결어 문제 중대부고 기출 내가 얘기했지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고등내신과 수능은 자 여기에 블랭크를 빡 뚫고 여기에 빈칸 연결어를 냈어요. 무슨 연결어 들어갈까? 무슨 접수 쉽게 얘기해서 무슨 접속사 들어갈까? 뭐 몸에 이렇게 때문에란 뜻 들어갈까? 몸에 뭐 불구하고란 들어갈까? 뭐 그러나 들어갈까? 뭐 그리고 들어갈까? 뭐 들어갈 것 같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잘 봐. 집중. 나는 실버 스푼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를 주장하고 싶다고? B를 주장하고 싶다고. 그치? 나는 B를 뽑으라는 얘기하고 싶잖아. 나는 A가 싫지는 않지만 나는 B다. A가 싫은 건 아니지만 나는 B다. 뭐뭐한 건 아니지만 내는 이거 얘기하고 싶어. 그걸 뭐라 그래? 양보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이게 맛있어. 맛있기는 한데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거 먹을 거야. 이런 게 양보잖아. 실버 스푼이 좋기는 한데 나는 누구 뽑을 거다? 스크래퍼 뽑을 거라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작가가 사실은 실버 스푼 말고 스크래퍼 뽑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연결어 뭐 넣어주면 돼? 올도우 넣어주면 되죠. 이런 게 내신 문제의 스타일 알겠습니까? 됐지?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은 하나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이건 내신 문제 유형으로도 나왔지만 이건 나중에 수능 문제로도 이런 유형으로 나올 수 있구나라고 알아야 돼. 자 이제 볼게. 자 명확하게 나는 실버 스푼을 까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엔 여전히 누가 좋다? 스크래퍼가 좋아. 왜냐면 좋은 대학을 나온 자 당연히 열심히 노력했고 희생했다고 우리가 확인해야지. 그치? 뭐 고습 쳐서 뭐 명문대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삶이 계속해서 성공만 한다면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 또 하나 별표. 이건 수능 유형 순서 삽입 재진술. 자 얘들아 이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집중해. 너네 오늘 이거 배우려고 온 거야. 봐. 나봐. 얘와 얘가 사실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물이야. 얘는 필통이야. 얘는 액체야. 얘는 고체야. 얘는 마시는 거야. 얘는 보관하는 거야.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 없어 보이지?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만일 어떤 지문에서 얘랑 얘가 등장한다? 무조건 대립구조입니다. 알겠습니까? 대립구조라는 건 사실 말해 뭐야? 무조건 정반대야. 꼭 대립구조라는 게 누구랑 뭐 싸웠어. 누구랑 원수야.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가 대립구조가 아니야. 예를 들어 얘랑 언급됐다. 이런 것도 대립구조야. 그러면 대립구조는 굳이 뒤에 나오지 않아도 항상 동일한 패턴이야. 집중해. 이거 비싸. 그럼 뒤에 이게 싸다는 말이 안 나와도 이건 뭐여야 돼? 쌓여야 되는 거야. 싼 거야. 제 말 이해되세요? 이게 좋아. 뒤에 이게 나쁘단 말이 안 나와도 이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게 영어의 대립구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재진술이야. 즉 아까 누구랑 대립구조야? A랑 B랑 당연히 대립구조지. 근데 A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대. 얘네는 맨날 성공만 했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대. 그러면 뒷부분에 스크래퍼 얘기 나오지 않아도 스크래퍼는 뭐 하는 사람이야? 얘네는 어려운 일이 나왔을 때 역경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라고. 이런 게 추론.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게 추론. 알겠지? 이런 게 추론. 그러면 내가 왜 자꾸 B를 얘기해? B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됐죠? 됐죠? 네. 자, 그 다음 또 내가 고용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 엘리트 유니버시티를 나왔어. 즉 누구 얘기해? A 얘기하는 거지. A는 결국 뭐 하겠어? 그렇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건 빈칸 추론. 여기 딱. 이건 수능의 빈칸 문제. 빈칸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 중에 하나야. 네거티브 아니면 포지티브 단어 중에 무조건 하나여야 돼. 알겠지? 됐어요? 작가는 A, 즉 금수저에 관련돼서 아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야? 까고 싶은 거야. 즉 이 사람은 무슨 플로우야? 네거티브 플로우야. 맞지? 그러면 여기에 빈칸 들어갔을 때 요런 단어를 뭐라고 해야 돼? 이 네거티브 플로우로 고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어. 집중해.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어. 그럼 뒤에 무슨 내용 나와? 이 사람이 잘했을까 못했을까?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겠지. 왜? 안 그러면 작가의 논리가 무너지잖아. 여태까지 기껏 A 별로다, B가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A를 고용해봤더니 A가 역시 하버드 나와서 그런지 일을 졸라 잘해요. 이러면 작가의 논리가 어긋나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다? 그렇죠. 요런 단어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단어야? 그냥 단순 직독직해 하면 밑에란 뜻이죠. 그 밑에가 뭐야 그러면? 그치? 즉 뭐다? raise의 뜻입니다. 지가 공부 좀 한다고, 지가 좀 대학 좀 잘 나왔다고, 졸라 뺀질거린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야, 이 일은 내 발 밑이야 라는 뜻이라고. 알겠습니까? 야, 그건 내가 그냥 내 발 밑에 일이니까 그냥 금방 내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그냥 얼마든지 바로 해결해. 그러니까 뭐 했다는 얘기야? 게으르고 뺀질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칸 추론은 raise가 동의어였어요. 알겠니? 됐죠? 결국 게으른 그 사람은 뭐 했다? 그럼 이제 느낌 오지? 느낌 오지? 이거 수능 문제로 나왔다고 치자. 이 사람 성공해야 돼? 페일해야 돼? 페일할 때 나와야겠지.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실패했어. 그치? 그래서 실패했다를 뭘로 얘기한 거야? 약간 매너 있게 그냥 퇴사했어. 그쵸?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기도 하이라이트. 이런 게 뭐다? 재진술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뭐의 완벽한 재진술?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 관련된 재진술. 그치? 아까 뭐는 언급했어? A는 언급했지. A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항상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잘 극복을 못해. 반대로 이 사람은 맨날 실패만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거잖아. 이게 재진술이라고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수능 문제 나온다면 선지가 뭘로 뜰 것 같아? 1번 역시 이력서가 형편없다. 뭐 이런 거. 요거 하고 쉴 거야. 그치? 2번 뭐 예를 들어 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3번 굉장히 성실하다. 4번 뭐 말을 잘 듣는다. 이런 게 이제 수능 선지 보기로 뜨는 거라고. 그럼 일단 뭐는 플로가 어쨌든 안 맞아. 다시 천천히. 이 사람은 B 스크럽헤드에서 좋은 입장이야 나쁜 입장이야? 좋은 입장이지. 그렇다면 저 빈칸은 요런 선지가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좋은 말이 들어가야 되지. 근데 이력서가 형편없대. 나쁜 말이니까 일단 이건 아니야. 플로가 안 맞잖아. 맞지?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이것도 플로우가 안 맞잖아. 맞지?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착착착 잘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다 맞는 말 같잖아. 이런 게 정답이 아니라고. 왜? 아까 뭐라 그랬어? 뭐가 재진술이야? 천천히. 예를 들어 아까 이런 문제야. 아까 대놓고 A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상사 말을 개똥같이 알아들어요. 라고 언급을 했다면 정답 몇 번? 그럼 이게 정답.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치? 지금 느낌 오세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항상 성공만 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을 때 해결을 못해? 못해. 그럼 거꾸로 말하면 얘는 항상 실패만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게 재진술. 알겠지? 됐죠? 그래서 맨땅에 막 헤딩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요거 쉽게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래. A, B 둘 다 자격이 되죠. 그치? 네, 아까 둘 다 자격이 된다고 했지?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disparate, difference,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딱 비코즈로 썼다면 맞아 틀려? 틀렸다고 할 줄 알아야지. 그치? 아까 양보 표현 썼잖아. 맞니? 됐지? 얘는 하버드 나왔고 얘는 전버드 나왔지만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되십니까? 내가 B의 편을 드는 거 결국 A는 아이비리그 나왔고 학점 잘 땄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치? 그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내가 왜 B를 뽑겠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2번 실버 스푼과 스크래퍼 A, B죠? A와 B 둘 다 정치적으로 딱 이건 이거다라고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편견을 포함하고 있어요. 3번 strip of 뭐예요? fire. 자, 작가는 잘릴 겁니다. 뭐한 후에? 이 강의 후에 어디에서? 인사팀장에서 잘릴 겁니다. 아까 내가 잘릴지언정 왜 B가 더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건 내가 진짜 잘린다는 얘기야? 아니잖아. 그 정도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진짜 잘리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 3번. 진짜 잘리는 건 아니죠. 그치? 됐죠? 네. 자, 4번. Changing jobs. 아까 뭐라 그랬지? hopping이죠. 그럼 얘는 누구야? B죠. 그치? B는 무슨 뜻? 자격이 없다.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 이 사람이 편드는 거 누구야? B야 얘들아. 알겠어? 작가는 지금 B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B 뽑으란 얘기야. 작가는 B 뽑으란 얘기를 하고 싶은데 B가 자격이 없어. 완벽히 틀렸죠. 알겠습니까? 됐지? 됐지? 근데 이걸 자신있게 못 고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천히 나봐. 이제 풀 거야. 정답 3, 4야. 5번 맞고 나봐. 봐. 잘 들어. 왜 저걸 자신있게 못 고르냐면 만약에 첫 문장의 느낌만 정확히 잡았다면 지금 결국엔 작가가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거야? B 칭찬하는 글이잖아. 그치? 근데 4번은 완전 B를 까는 글이잖아. 그치? 그거 완전 반대인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 글은 B를 칭찬하는 글이야. B를 뽑으라는 얘기라고 내가 인지를 했다면 당연히 4번 뭐야 이거 씨 완전 반대잖아 라고 고를 텐데 그 생각이 없이 그냥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지. 분명히 아까 A는 하버드도 나왔어.
그리고 이제 하버드 나온 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다? hardship, 즉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그게 뭐가 됐어? 굉장히 sacrifice, 희생도 많이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격이 되겠지. 하지만 B를 뽑고는 싶지만 B는 뭐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자격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괜히 상상의 나래를 펼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에 빠져서? 이그젠플에 낚여서. 알겠니? 이그젠플은 정답이 근거가 절대 아닙니다. 주제문만 무조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글의 주제문보다 B가 최고예요. B를 뽑으세요잖아. 알겠니? 됐죠? 그러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주제문만 잘 가지고 있으면 이 문장 굉장히 라이트하게 읽어도 이거 답 다 나와. 왜? 결국은 누구 뽑으란 얘기일 테니까 B 뽑으란 얘기일 테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주제문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 네.